많은 분들이 흰머리는 어쩔 수 없는 나이의 증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30년간 모발 색소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강민우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사례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패턴, 영양 균형, 그리고 햇빛 노출 방식만 제대로 조정해도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염색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여기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염색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상 속 관리법들이 있어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염색 주기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고 두피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연구 과정에서 만난 60대, 70대 분들 중에는 단순한 습관 교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녁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세치 진행이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수면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는 것만으로도 두피의 따가움과 가려움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고요. 오늘은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로만 정리했어요. 복잡한 이론보다는 내일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흰머리를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점의 변화입니다. 염색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오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흰머리에 대해 어떤 상식을 믿고 계셨나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던 한 이모는 새치 때문에 모자를 늘 쓰고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모자 안이 너무 덥고 습해서 두피가 더 예민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 중 김영진 67세님은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흰머리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2달에 한 번씩 염색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염색을 할 때마다 두피가 따갑고 간지럽더니 나중에는 염색약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플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 두 분 모두 작은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황이 많이 개선됐어요. 이모는 저와 함께 저녁 간식 대신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로 바꾸고 잠들기 전에 간단한 호흡 운동으로 하루의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호흡 운동이 뭔가 거창한 건가 싶어서 망설이셨는데 그냥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만 반복하는 거였어요. 김영진 67세님은 한낮 강한 햇빛을 피해 외출 시간을 조정하고 그늘을 적극 활용하셨죠. 장 보러 가는 시간을 오전 9시나 오후 5시 이후로 바꾸고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를 꼭 챙기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지셨지만 실제로 해보니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두피가 덜 따갑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두 분 모두 3달 정도 지나면서 염색 주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모는 기존에 1달 반마다 염색하시던 걸 2달 반 간격으로 늘리셨고 김영진 67세님은 2달에서 3달 간격으로 늘어났어요. 특별한 제품을 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관리법을 따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금씩 바꾼 것뿐인데 말이죠.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흰머리 진행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흰머리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정말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흰머리 진행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흰머리 속도를 좌우하는 생활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과도한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 두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무엇보다 멜라닌을 만드는 색소세포들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국내 공공보건 자료와 여러 국제보건 기구 보고서에서도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모낭 기능 저하와 연관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제가 만난 박정수 65세님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저녁마다 깊은 호흡 운동을 5분씩 하고 가벼운 걷기를 20분 정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뭔가 특별한 운동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망설이셨는데
그냥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이 지나니 새치가 확산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고 하셨어요. 하루에 3번 정도 깊은 호흡을 10회씩 하고 저강도 걷기를 20분 정도만 기본으로 두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밤늦게 격한 운동으로 심박수를 올리면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가장 긴장을 높이는 상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면 시간과 리듬도 정말 중요합니다. 멜라닌 합성이나 모낭 회복 같은 과정들은 밤 시간의 규칙성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내 수면학회 자료에서도 불규칙한 수면이 두피 건강 지표 악화와 연관된다는 보고가 나와 있어요. 이선우 70세님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과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뒤에 피로감이 줄고 두피의 따가운 느낌도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원래 밤 12시가 넘어서 잠들고 아침에도 일정하지 않게 일어나셨는데 생활 패턴을 바꾸고 나니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취침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끊고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노출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최근 한 달간 일정하게 지키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영양 불균형 문제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단백질과 구리, 각종 비타민들은 색소 합성의 기초 재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국내 영양 관련 기관과 해외 영양학 저널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 상태가 악화된다는 결론을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미라 62세님은 저녁 식사 때 달걀과 생선, 콩류를 번갈아가며 섭취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밥과 김치,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셨는데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추가하신 거죠. 2달쯤 지나니 머리결의 탄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끼에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백질과 잎채소 한 줌 정도를 기본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특정 영양 성분을 과다하게 섭취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식품 위주로 균형을 맞추는 게 더 안전해요. 오늘 식사에서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강한 햇빛 노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강한 자외선은 두피의 보호 장벽을 손상시켜서 색소 손실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요. 국내 피부 관련 학회나 해외 공공기관 자료에서도 자외선이 모발 표면과 두피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보고되어 있습니다. 김하늘 69세님은 한낮 외출을 오전이나 오후 늦은 시간대로 바꾸고 챙이 넓은 모자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점심시간 즈음에 장 보러 나가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오전 9시나 오후 5시 이후로 시간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불편함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늘을 적극 활용하고 밝은 색의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외출 시간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풍이 안 되는 모자는 오히려 열을 가둘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한낮 외출을 줄일 수 있는 동선이 혹시 있으신가요? 과도한 열과 잦은 화학시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온도의 열기구 사용이나 화학 성분은 두피의 자극을 누적시키거든요. 국내 미용 관련 기관 자료에서도 고열 사용 빈도가 높을수록 건조와 자극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오지연 60세님은 헤어드라이어 온도를 낮추고 사용 횟수도 줄였더니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매일 뜨거운 바람으로 완전히 말리셨는데 미지근한 바람으로 바꾸고 자연 건조를 함께 활용하시기 시작한 거죠. 미지근한 바람을 중심으로 하고 주 2회 이하로 열 스타일링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고온을 사용하는 건 피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두피 세정이 과다하거나 부족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너무 자주 씻으면 두피의 보호 장벽이 약해지고 부족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국내 피부생리 연구 자료에서도 세정 빈도와 자극 민감도 사이의 상관성이 여러 번 보고되고 있습니다. 배수연 66세님은 미온수로 예비 헹굼을 충분히 한 다음에 짧은 시간 세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따가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세요. 원래는 뜨거운 물로 오래 감으셨는데 미지근한 물로 먼저 충분히 헹군 다음 샴푸를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신 거예요. 하루 중에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았다면 격일로 세정하고 운동한 날에는 바로 씻는 게 좋아요. 손톱으로 긁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하고요. 이제 이런 생활 요소들의 교정을 실제 일상 루틴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색 의존도를 줄이는 집안 루틴 설계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부터 제대로 정착시켜 보세요. 기상 직후에 수분을 보충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밤사이 몸이 탈수된 상태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 할 일은 수분 보충이에요. 다만 빈속에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 한 컵을 마시고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하고 햇빛이 강해지기 전에 가벼운 산책을 10분 정도 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세요. 스트레칭은 복잡한 동작보다는 목을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평소 아침 첫 15분을 어떻게 쓰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심 식단 구성도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잎채소를 함께 먹으면 오후 피로감이나 간식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지나친 염분이나 당분은 저녁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생선이나 콩류와 잎채소 한 접시, 통곡물을 한 줌 정도 추가하는 식으로 구성해보세요. 특히 점심 이후 오후 3시쯤 되면 단 것이 당기는 분들이 많은데 점심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런 욕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오늘 점심 접시에 단백질이 들어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오후 햇빛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한낮 직사광선은 두피 온도를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통풍이 되지 않는 모자는 오히려 땀과 열을 가두는 문제가 있어요. 그늘진 동선을 미리 계획하고 밝은 색의 챙이 넓은 모자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양산도 활용해 보세요. 외출 전에 하루 일정을 점검해서 가능한 한 그늘이 있는 길로 다니거나 건물 안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자주 다니시는 길에서 그늘 구간이 어디인지 떠오르시나요? 저녁에는 해독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가벼운 걷기와 호흡 운동은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낮춰서 모낭 회복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격한 운동은 취침을 늦출 수 있으니 피하세요. 식후에 15분 정도 걷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각각 4초씩 해서 10회 반복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호흡 운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4초간 내쉬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밤부터 호흡 운동 10회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정과 건조 방법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미온수로 예비 헹굼을 충분히 하면 자극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에 바짝 붙여서 말리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두피에서 20c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미지근한 바람을 사용하세요. 드라이어 사용할 때는 한 곳에 계속 바람을 쏘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말리는 게 좋아요. 혹시 드라이어와 두피 사이 거리를 실제로 재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면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취침 전 조명과 온도는 멜라닌 합성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화면 노출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조명을 낮추고 방 온도와 이불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의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끄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 마지막 1시간 동안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주간 염색 계획도 재설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활 루틴이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염색 주기도 늦춰지거든요. 갑작스럽게 중단하기보다는 간격을 조금씩 늘리는 게 안전합니다. 기존 간격에서 일주일 정도 늘려보고 두피 반응을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다음 염색 날짜를 한 주 뒤로 미뤄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록과 피드백 시스템을 만드세요. 기록을 해보면 평소에 체감하지 못했던 변화들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하루 빠졌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수면 시간과 외출 시간대, 세정 빈도, 두피 느낌 정도를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력에 간단하게 표시하거나 스마트폰 메모 기능을 활용해서 하루 한 줄씩만 적어도 일주일, 한 달 뒤에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메모 한 줄 시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오늘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한 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흰머리를 단순한 운명으로만 받아들이던 기존 상식을 일상 속 실천 가능한 루틴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염색에만 의존하게 만들어서 결국 두피 자극을 계속 누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염색 주기가 짧아질수록 화학 성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어나고 그러면 두피는 더욱 예민해지면서 다시 염색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반면에 올바른 관리는 스트레스와 수면, 영양 상태, 햇빛 노출, 열기구 사용, 세정 습관 같은 요소들을 차근차근 조정해서 흰머리가 늘어나는 속도를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제대로 된 관리가 없으면 염색 주기는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예민함과 건조함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생활 루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염색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고 간격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저는 30년간 모발 색소 변화를 연구해온 박사 강민우입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본 결론은 정말 단순해요. 생활이 바뀌면 거울 속 모습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특별한 제품이나 복잡한 시술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의 변화가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리한 관리보다는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당장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합니다. 수면이 안정되면 스트레스 반응도 줄어들고 식사 리듬도 함께 정리되거든요. 다른 모든 변화들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면 리듬이 자리를 잡으면 낮 시간 컨디션도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식사나 운동 같은 다른 루틴들도 따라서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밤 시간의 규칙성은 멜라닌 합성이나 모낭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작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수면은 다른 관리법들과 달리 별도의 비용이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의지만 있으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기도 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새치가 특히 몰리는 구역별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두피의 보호 장벽을 지키면서도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실천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겠어요?